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7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오면서 2070선에서 턱걸이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695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오늘 2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12% 상승세 예상됩니다. 2079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 예상되는데요. 오늘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하락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상승세 나왔습니다. 1% 가까이 상승했는데 오늘 1% 넘게 하락합니다. 67,1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0.71% 하락세 예상됩니다. 41,800원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됩니다. 어제는 갑질 논란으로 뜨거웠는데요. 하지만 기관들이 3거래 연속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2만 8,5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 오늘 0.73% 상승세 예상됩니다. 34만 3,0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 나왔습니다. 오늘은 0.59% 상승세 예상되고요. 25만 6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어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0.36% 상승하면서 회복세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28만 1천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오늘 0.82% 상승세 이어갑니다. 98,6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한지주 어제는 0.23% 상승했는데 오늘 0.70% 빠집니다. 42,4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시장에서는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11위부터 14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면서 이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SK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11거래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하락세 이어갑니다. 0.37% 하락하면서 27만 2,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 0.64% 상승세 예상됩니다. 46,850원 바라보고 있고 SK이노베이션 1%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20만 5,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1% 넘는 강한 상승세 예상됩니다. 28,5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2포인트 오른 697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38% 상승하면서 8만 원 선 현재 회복하고 8만 2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라젠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7만 2,2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어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67% 상승하면서 7만 5,4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HLB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시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5% 넘게 상승했는데 하락하지 않고 오늘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86,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메디톡스 어제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0.18% 하락하면서 56만 6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와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1%의 강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이로메드 19만 3,600원 바라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10만 6,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2%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8만 6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IT 업종에 대한 센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만 전일 바닥권에서 반등세를 보였던 삼성전기가 눈에 보입니다. 2019년 호황을 이끌었던 2018년 호황을 이끌었던 MLCC 사업부가 내년에도 여전히 호황이 지속될 것을 보고 있는데요. 하이엔드 IT라든지 MLCC에 대한 수요는
5G나 폴더블 폰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AI 전자기기 고도화에 따라서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MLCC의 수요 공급 상황을 가장 타이트하게 만든 자동차 전장용 MLCC도 향후에 계속 5년간 연평균 20% 수준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하이엔드 MLCC와 자동차 전장용 MLCC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일본의 무라타와 TDK 그리고 삼성전기 이렇게 제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캐파 증설을 연 10%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아직은 초과 공급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가격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대만의 야게오 같은 경우는 저가형 MLCC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 이제 전장용 MLCC 관련된 보도는 있었지만 대만 야게오와 삼성전기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는 차별적으로 서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실적 차별화가 예상되고 있고 대만의 야게오에 따라서 삼성전기가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부 무라타나 일부 다른 어떤 그 선진국에 관련된 고용량용 하이엔드급 IT, MLCC 관련된 업체들을 따라서 삼성전기가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의 멀티 카메라 시대가 열리면서 트리플 카메라 등 하이엔드급 카메라 모듈 생산 기회들이 삼성전기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주요 고객 플래그십형 트리플 카메라 납품도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중화권형 멀티 카메라 납품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듀얼 카메라를 넘어서 트리플 카메라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부분은 삼성전기가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도 현격하게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1분기에는 카메라 모듈 부분들이 1%대 영업이익률에서 최근에 3분기가 지나면서 영업이익률이 4.5%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MLCC 이후로 카메라 모듈 부분의 영업이익률도 올라온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추정 영업이익이 1조 7,700억 정도로 올해 대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아마 MLCC의 가격에 따라서 추가적인 영업이익단의 상승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낙관적입니다. 내년 기준 PER이 7.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비싼 구간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라든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지만 최근 이틀간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수급입니다.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동현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1월 15일 날 주셨던 SKC 코오롱 PI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11월 6일 날 주셨던 DY파워 8% 그리고 11월 1일 날 주셨던 테스나 6% 넘는 수익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1월 1일 날 주셨던 힐라코리아는 벌써 3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RF, HIC 그리고 LG화학 모두 3% 넘는 상승세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1월 15일 날 주셨던 신세계 10%, 그리고 11월 13일 날 주셨던 JYP엔터 16%, 그리고 11월 12일 날 주셨던 LGU 플러스는 벌써 5% 넘는 상승률 내고 있습니다. 11월 8일 날 주셨던 두산은 4%, 그리고 제주항공도 4% 가까운 상승률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동현 본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와 4위에는 각각 RF, HIC 그리고 LG화학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테스나, 2위에는 DY파워 그리고 1위에는 힐라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5위에 올라와 있고요. 10월 26일 날 추천을 해주셨고 6% 넘는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S1 그리고 3위에는 신세계, 2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1위에는 16% 넘는 상승률인 JYP 엔터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고요. 20% 넘게 수익권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7위에는 이 김유현 연구원의 풍산 올라와 있고요. 20%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한올바이오파마가 6위, 그리고 5위에는 정지환 팀장의 AD 테크놀로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2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양호에 올라와 있는데요. 24%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에는 여전히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고요. 36%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인데요. 30%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3위 최동기 부사장의 엔진캠 생명과학은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9%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현 본부장님이 11월 1일 날 추천을 해주신 휠라코리아 벌써 30%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를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재미난 기사가 났는데 휠라코리아가 이제 외인들이 연속으로 21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되게 이제 유의미한 기사가 나왔는데, 외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박스권 매매라고 해서 하단에서 매수하고 박스권을 상단이 되면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그 외인들 같은 경우에 한번 꽂히면 계속 매수하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라코리아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최근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의료업계의 경우에는 연말 소비 시즌이 되면은 매출이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지난 11일에 광군제에서도 엄청난 매출을 보였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또한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런 각종 소비가 많은 그런 이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또 누구나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업계의 호황은 앞으로 계속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겨울은 좀 춥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한파가 예상이 될수록 옷의 판매량은 더 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또 다리까지 내려오는 롱패딩을 많이 입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업계에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의 경우에는 19년도에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1월 20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078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닥은 698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7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오면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이어왔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약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오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강세 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삼성전자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0.36%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빨간불 켰고요. 4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68,1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 오늘 강보합권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225,50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약보합권에서 34만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이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 0.36% 하락합니다. 1,000원 빠지면서 28만 원 선 이탈하고 27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 0.20% 하락합니다. 25만 4천 원에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9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오늘 0.58%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4만 2,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강보합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코스피 2078선까지 올랐고, 코스닥은 697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입니다. 어제까지 강세 보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50%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79,5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 오늘 0.56%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72,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하락세 강합니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74,200원에 움직이고 있고, HLB 0.35%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86,500원에 현재 시작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는데요. 메디톡스 0.69% 상승하면서 57만 9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57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바이로메드 0.78% 상승하면서 출발하고요. 19만 2,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57% 상승하면서 10만 5,4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 0.68%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4만 4,300원에 움직이고 있고 펄어비스 18만 5,100원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현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그 IT 업체에 2등하면 바로 떠오르는 좀 불운의 회사이죠. 그래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좀 하강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LG전자는 과연 괜찮을까? 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의 경우에는 가전제품의 판매가 좀 메인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H&A 부분이라든지 H 분야가 매출액 규모의 60%를 차지를 합니다. H&A는 뭐냐면은 홈 어플라이언스 앤 에어 솔루션이라고 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제품들을 말하고 HE는 홈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TV 모니터, PC 등을 좀 일컫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 휴대폰의 경우에는 그 LG전자 전체 매출액에 봐서는 1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 지금 휴대폰의 경우에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4분기의 예상 실적으로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7.1조 원으로 작년 대비 1% 증가가, 영업이익은 4,32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7.9%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오르느냐?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미국의 큰 연례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23일 바로 내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건을 일찍 사기 위해서 매장에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할인을 좋아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인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미엄 및 라이프스타일 가전이 이제 앞으로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19년 가전의 평균 판매 가격 상승과 제품 믹스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내년이면 이제 5G도 선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정 환경의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IoT라든지 AI를 선보이게 되면서 그런 가전제품, 고프리미엄의 가전제품도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JK 연결 이제 실적의 반영에 따라서 VC 사업부의 선장이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JKW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구강모 회장이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회사, 오스트리아의 회사인데 헤드라이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VC 사업부가 만년 적자를 내고 있는데 JKW 이 회사를 인수를 통해서 많은 적자폭을 줄였고 향후 전자산업이 꾸준하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년도에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전과 OLED TV의 판매 호조가 계속될 것 같고, JKW를 인수하는 시너지라든지 로브스타 인수를 통해서 실적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더 이상 휴대폰을 좀 개발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가전에 신경 쓰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목표가로는 9만원, 손절가로는 6만 5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첨단 러닝입니다. 한국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이제 학원인데요. 제가 올해 이제 그 호주를 다녀왔는데 한국인들이 이제 이미 와서 학원을 차려가지고 호황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호주의 많은 분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 공부를 이제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 교육은 국경을 좀 초월한다는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을 했고, 첨단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에 코스닥을 상장을 했습니다. 첨단 어학원뿐만 아니라 에어프리 어학원을 다양한 학원의 이제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클래스 사업을 또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캐나다 등 북미까지 진출을 해서 해외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에서는 영어 교육의 선두 기업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교육 업체인 신난양이라는 자회사인 올리온 케이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확고한 경쟁 우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올리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역의 학원에 2,300여 곳을 벌써 운영을 하고 있고 수강생만 240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교육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전문 학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학작법인은 이제 올해는 이제 최소 10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개원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고 이런 이제 교육의 수입이라든지 로열티를 받으면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매출은 일단은 3세에서 12세를 타깃으로 인당 월에 한 5에서 10불 정도 예상하고 있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제 합작법인 외에도 기존의 신난양의 2,300개 학원에서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규 로열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잠재 수강생 수는 7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수능을 봤던 학생 수가 정확히 한 59만 명이라고 하는데 72만 명이라고 하면은 올해 수능 봤던 학생보다 더 많은 시장의 학생들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올해 이제 연간 이익이 전년 대비해 14.89% 증가한 216억 원이고요. 매출은 5.5% 늘어난 1,593억 원입니다. 제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컨센서스인데요. 이제 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308억 원이고요. 2000년도 영업이익은 427억 원으로 매년 40%씩 꾸준하게 영업이익 증가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입니다. 중국 진출 소식에 외국인 지분율이 2%에서 한때 12%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 9%까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외국인의 추세 매매를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잠깐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바닥을 이제 19,000원 부근에서 찍었고요. 지금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데 이 19,00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9,000원대 매수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19,000원에서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단 러닝 같은 경우는 매수가로는 19,000원, 목표가로는 28,000원, 손절가로는 1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종목으로는 대한항공입니다. 사실 영업도 잘하고 지금 유가가 떨어지면서 영업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있죠. 지금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회장님 리스크입니다. 이제 갑질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이 좋지 못하다가 최근에 실적으로 좀 오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직원들조차도 퇴진을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행동펀드 그레이스 홀딩스라고 해서 한진칼을 사들이면서 시장을 좀 이제 핫하게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 자체가 30%고 한진은 22% 소유하고 있고 진에어도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룹 전체를 자제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그레이스 홀딩스라는 행동펀드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회장이가 갑질에 이제 너무 지쳐서인지 경영진들은 좀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대한항공의 3분기 매출액은 지금 3.5조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9.5%가 증가를 했고 순이익은 2,522억 원으로 335%나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통해 가지고 앞으로 경전 상승세를 좀 이제 많이 보이고 있고 최근에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 통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화물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추가 실적이 개선이 예상이 되고 앞으로 수송량들이 꾸준하게 오르고 단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화물 부분에 있어서 마진 확대에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 유가가 떨어지면 질수록 좀 더 이제 수익이 개선이 됩니다. 왜냐면은 유가 운임 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72달러가 평균 가격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근 유가가 많이 떨어졌고 트럼프가 계속 유가를 떨어뜨리고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년치 평균치가 72달러에서 68.3달러로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더 상향이 돼서 10% 정도 더 올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가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료비가 바로 이제 반영되는 거 아니고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추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큰 영향은 주지 않지만 이제 12월부터는 실적부터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현재 하셔도 되고요. 목표가로는 37,000원, 손절가로는 3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만나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5G와 관련해서 가전제품의 변화도 예상되는 부분을 조금 짚어주셨는데, 이와 관련한 성장세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현재 시장에서 계속 매도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 대한항공만큼은 6거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KT입니다. 세 가지 정도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19년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가입자 증가, 5G 성장성, 요금 영향 축소 등 무선통신 매출액의 증가세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자당 매출액은 사물 인터넷 위주 가입자 증가로 소폭 감소할 수 있으나 매출 증가 추세는 계속 지속될 예정인데요. 또한 초고속 인터넷은 10기가 인터넷 가입자 증가로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 TV 인수 등 성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5G 및 부동산 개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자양동 유휴부지에 주상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등 부동산 수익화로 부동산 매출액이 2018년 4천억 원대에서 2020년 7천억 원대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5G의 경우 우월한 네트워크, 그다음에 시범 서비스 경험, B2B 사업 강점 등이 아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VR, AR 등의 5G 초기 사업 모델 추진으로 인하여 5G의 어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은 최소 전년 수준인 1,000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사의 현저한 저평가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낮은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5G, 미디어, 부동산, 배당 등 여러 가지 소재가 존재하고 있으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주목할 시점이라는 판단입니다. KT에 대해 목표 주가를 38,700원, 손절가를 27,500원으로 설정합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SM은 엔터테인먼트 종목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떤 대장주 굳히기에 나선 모양인데요.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상승 원동력은 아무래도 실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지난해와 올해 1분기에는 SM의 실적은 매번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분기에는 기대에 걸맞는 성적표를 발표하였으며 4분기에는 오히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20% 이상 웃도는 어떤 성적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덕분에 SM은 실적 발표 후 다음 날인 지난 15일 하루 만에 8%가 상승하는 어떤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 동남아 등 월드 투어가 가능한 글로벌 탑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연, 음원 매출 실적 증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엑소, 그다음에 동방신기, 샤이니, 레드벨벳의 글로벌 팬텀 효과로 2020년까지 글로벌 투어 및 음원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SM/CNC, 드림메이커 등 자회사 및 관계사의 어떤 외형 성장입니다. 예능 및 드라마 제작 증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광고 부분에서 연말 성수기 진입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력 아티스트들의 어떤 유튜브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내 인지도 효과와 어떤 K-팝의 영향력 상승으로 인해 관련된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사는 4분기 영업이익을 190억 이상으로 추정하며 이는 2015년 3분기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SM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68,000원, 손절가를 49,000원 설정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바이오주를 들고 나왔는데요. 동사는 어떤 전통적으로 그 비타500, 삼다수, 옥수수 수염차, 헛개수 등 음료 비중이 좀 절대적으로 높은 제약사인데요. 동사는 2018년 3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 내역을 보면 주력 부품인 비타500, 옥수수 수염차, 헛개수 등이 어떤 정체 수준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매출 비중이 큰 삼다수가 전년기 대비 17.1% 성장을 하였는데요. 금년 여름은 상당히 길었고 특히 기온이 높아
3다수의 매출이 어떤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의학 전문 분야에서도 어떤 백신 매출이 37.4% 증가하며 상반기에 어떤 매출 감소를 만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가 구조 개선이 되지 않은 점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3분기에 어떤 판관비에 크게 감소하면서 판관 비율이 2017년 27.5%에서 올 3분기 24.5%로 한 2% 정도 낮아졌는데요. 어떤 원가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관비 지출 억제로 영업이익 하락폭을 좀 줄인 효과가 있습니다. 즉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상반기에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동사의 어떤 영업이익 실적이 좀 정체됨에 따라 투자가 좀 망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금년 하반기 주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어떤 저가 매력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동제약에 대해 목표 주가를 9,500원, 손절가를 5,800원으로 설정하고 저가 매력을 좀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나본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 매수의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만나본 SM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6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동현 본부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 드림타워의 이슈도 있고 지금 최근에 KSQI 콜센터 품질 지수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친절도에서 워낙 좋아서 이제 이런 상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고 경영자도 이런 이제 성과들을 통해서 그 관련된 이제 상들을 좀 받았는데 이 부분은 좀 차트로서 좀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1,000원대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거래량을 동반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보시면은 16,000원대에서 매물대가 많고 큰 이제 저항대가 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16,000원대까지는 이제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지만 16,000원대 워낙 많은 이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또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청산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나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 말고도 기본적인 분석을 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실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성장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현재의 3분기 실적이 앞으로 좋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들고 갈 종목은 아니고, 다만 들고 계시다면은 16,000원까지는 홀딩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웍스인데요. AJ 렌터카 인수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관이 11거래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윤여미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는 지금 AJ 렌터카 인수로 인해서 SK그룹의 어떤 렌터카 시장 점유율이 21.7%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렌터카 시장 산업 내에서 롯데그룹과 어떤 양강 체제가 좀 재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업체 간의 어떤 경쟁 구도가 완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과 또 향후 수익성 개선의 어떤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이번 인수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기반이 좀 마련되어서 향후 관련된 사업도 진출 시엔 레버리지 효과가 좀 발생하면서 효과가 크게 발생하면서 수익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6,300원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한번 시장 상황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인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본부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텔신라 이제
지금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차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다고 하면은 아무리 뭐 주식장이 좋지 않더라도 결국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면세점 사업에서 특히나 호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4분기 매출액도 영업이익이 2,715억 원으로 11.6%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좋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이게 이제 국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면세점이나 호텔에서도 큰 폭으로 증액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중국 단체 관광객이 또 들어온다고 가정하면은 향후 주가도 되게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윤여민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동사 같은 경우는 4분기 컴포넌트 사업부에 대한 어떤 실적은 매출액 1조 1,500억, 영업이익은 4,253억 원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그 네트워크향 MLCC 수요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큽니다. 아울러 MLCC의 경우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기 때문에 2019년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역시 주가 역시 빠르게 회복할 전망이라는 판단입니다. 목표 주가를 16만 5천 원을 설정하고 시장 상황을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만나볼 텐데요. 토니모리입니다. 광군제 훈풍의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박동면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군제도 이제 매년 이제 실적들을 경신하면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들이 최근에 좀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좀 주가 차트로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약 한 14,700원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이 지금 14,700원에서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지금 있어서입니다. 지금 최근에 약 3달간의 물량 중에서 41.7%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지 않는 이상은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혹시나 저점에 잡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한 2분의 1 이상의 물량을 매도를 하시고 지금 강군제도 있고 앞으로의 이제 크리스마스나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 가지 소비재는 있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하시되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시고 지금 한번 반등해서 지금 떨어질 때 한 12,000원에서 11,000원 부근에서 재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보았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날 사람인 HR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8%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인 HR 지금 시세가 좋은데요. 인재 채용에 대한 그런 운영하는 기업인데 지금 같은 경우 시대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인재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일자리 채용, 일자리 구직, 구인 구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 정부도 굉장히 지지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구인 구직 사이트 같은 경우는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중에 이제 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가 인상들, 어떤 구인구직을 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단가가 인상된다는 것은 이제 곱하기를 해보시면 당연히 수익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리하고요. 시대적인 상황이 일자리를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간다.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그럴 거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한 번의 주사 효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사람인 HR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스토리들은 지금 다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제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급등을 하면서
지난달에 급락을 만회하는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좀 반전이 일어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사람인 HR같이 이렇게 조금 그 자꾸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수익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랜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하면은 여러분들은 신세계, 롯데, 현대 뭐 이런 거밖에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 3대 회사가 다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랜드 백화점은 백화점이라는 사명이 붙어 있지만 정말 백화점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에 그랜드 백화점이 1개 점이 있고요. 그랜드 백화점을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꽤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유통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는 웨딩홀이라던가 호텔업, 골프장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장성이에요. 그랜드 백화점이 뭐 백화점, 전통적인 유통 쪽에서는 지금 3대 회사의 그 부분 때문에 뭐 더 이상 커나가기는 지금 힘들죠. 워낙 3개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개사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강한 3개사들조차도 지금 백화점 본연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체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회사들은 이겨내기가 더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생활과 레저 복합 기업으로 변모 중인데요. 호텔 그랜드 유통이라는 자회사가 2015년 8월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서튼 호텔을 운영 중이고요. 부국 관광이라는 자회사가 또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골프장과 종합 레저 단지 이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호텔 운영 사업을 하고 그리고 골프장 종합 레저 단지. 자, 이렇게 보니까 그 백화점으로만 치중되어 있고 전혀 성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일산의 그랜드 백화점 하나인데 그걸로 어떻게 영위를 하겠느냐 하는 것에 약간 눈이 넓혀지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4월 달에는 충북 청원 5창에 보유 중인 부동산을 760억 원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자산이 많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알짜 부동산들을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한 뒤에 이 생활과 레저 복합 기업으로 변모하는데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랜드 백화점이라는 게 사명에는 백화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백화점이 사양산업이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지만 속을 조금 들여다보니 좀 뭔가 보이죠. 그래서 그랜드 백화점이 최근에 이런 그 얘기거리가 계속 나오면서 거래량도 좀 늘고 시세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백화점의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또 이런 종목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고가를 가기 전에 따라잡자. 보통 신고가를 갈 때 그 전고점을 뚫을 때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한 성장 스토리들이 더 공감을 받으면서 탄력이 더 붙게 되죠. 수급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해서 같이 올라타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고요. 손절가 17,000원, 목표가 22,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미국 최대의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광군제 효과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또 IT와 온라인 결제 관련 종목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 0.17%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80.07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지수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했고요. 출렁임 크게 보이면서 현재는 2080선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이 309억 원가량을 팔고 있고요. 또 외국인이 213억 원가량 소폭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하면서 오늘도 반도체주들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랜만에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도 오늘 0.2%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 셀트리온에는 서정진 회장의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도 상승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LG화학이 0.73% 소폭 조정이 나오면서 33만 8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SK텔레콤이 다음 달 1일 5G 첫 전파 송출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0.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27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어제 종가와 동일하게 25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현대차 오늘도 약세 이어갑니다. 2% 하락하고 있고요. 연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96,1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신한지주 어제는 소폭 올랐는데 0.7% 내리면서 현재 42,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43% 현재 오름세 보이면서 698.68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분봉으로 지수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했고요. 소폭 눌리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698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개인만이 매수세에 나서고 있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면서 256억 원가량 또 168억 원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어제 바이오 종목들 상장 유지 특례 방침이 언급이 되면서 장 막판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3%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0.4%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79,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신라젠이 오늘은 2% 강세 보이면서 7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은 마찬가지로 0.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은 1%가량 하락합니다. 오늘은 74,200원에 거래가 됐고 있지만요. 하지만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HLB가 오늘 강세입니다. 2.67% 오르고 있고요. 8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 최종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오늘 계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3.17% 오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마찬가지로 3.7% 이상 오르면서 19만 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소폭 하락했던 스튜디오 드래곤마저 2% 이상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롱 티슈진도 강세 이어갑니다. 3.3% 오르면서 현재 45,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까지 오르면서 0.2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18만 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후성이 4.26% 상승세 보이면서 8,8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화학주들 계속해서 유가 하락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롯데 정밀화학 4% 이상 상승하면서 43,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비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신세계가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화장품주인 아모레주이 2.74% 오르면서 6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동차가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또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4%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또 현대위아도 3% 이상 하락하면서 31,400원에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와 기아차 그리고 LG까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1위에 셀트리온이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삼성전자, 3위에 신라젠, 4위에 SK하이닉스, 5위에 DR잼, 6위에는 사이토젠, 7위에 한진칼, 8위에 HLB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두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토젠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이토젠은 액체 생검 플랫폼 기업인데요. 액체 생검은 기존 조직 생검에 비해 효율적으로 암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규 항암제를 개발하는 국내외 제약사들에게 이 액체 생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은 2억 원, 영업 손실은 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는 17,000원에 형성이 됐고요. 현재 공모가를 밑돌면서 8.71%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DR잼 자세히 보겠습니다. DR잼은 진단용 X선 촬영 장치와 엑스레이 제너레이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32kW급 이상 메디컬 진단용 엑스레이 시스템의 생산량 기준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 493억 원, 또 영업이익은 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5%, 55% 늘어났고요. 공모가는 6,500원에 확정이 됐는데요. 오늘 공모가를 웃돌고 있기는 하지만 13% 가까운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시도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역시나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HLB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일단은 3천 제약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이 에로 라이센스 아웃이 집중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정지되면서 별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 중에서 HLB는 시장에 여전히 기대감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리보세라나빈에 대한 모멘텀일 텐데요. 일단은 HLB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입니다. 이때 이제 자회사 LSKB를 통해서 리보세라나빈 위암 3차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을 하면서 이때 이제 같은 해에 이제 3월이랑 6월에 유럽이랑 미국 FDA 쪽에서 이 희귀의약품 지정이 되면서 이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는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줬었고, 올해까지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제 고점 대비 일단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 최근에 다시 반등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거는 역시나 리보세라나빅에 대한 가장 큰 모멘텀을 좀 집중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지금 임상 3상 쪽에 들어가면서 사실 신약 파이프라인 특성상 전임상이랑 그다음에 1상 단계에서 이제 많은 개발건들이 있고 2상이랑 3상이랑 갈수록 개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미 HLB 같은 경우는 LSKB를 통해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환자 등록도 이제 완료가 되면서 최종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9개국에서 지금 459명의 환자를 모집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NDA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은 역시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일 겁니다. 중국에서 이제 항서제약 자체가 워낙 이제 대형 제약사로 유명한 그런 부분들인데 중국 항암제 MS 2위, 그러니까 마켓쉐어를 한 2위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보세라나빅의 중국 판권을 이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고 이 병용 임상 실험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 통해서 지금 중국 내 신약 허가를 받고 2015년부터 판매를 항서제약은 이미 리보세라나빅의 중국 신약 허가를 받고 2015년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고 작년 기준으로 이미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한 2,8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년 높은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3상이 넘어가면 이제 내년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주가는 뭐 작년 그리고 그 전 대비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고점이 이제 15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이제 뭐 8만 원대 후반 요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상당히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2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만 9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우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우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네, 먼저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날 동성제약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7%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동성제약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위 분식 회계로 인한 거래 정지가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향후 일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지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 이슈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번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겠다라면서 제가 동성제약을 드렸는데요. 그 동성제약은 오늘 25,000원 수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넘기면서 그 다음 반등 구간인 26,000원에서 28,000원까지 열려 있다고 이렇게 계속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익절가는 25,000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일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는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에이펙 공동성명 채택 무산 원인을 두고 미중 논쟁이 이렇게 많이 심화되었고 이제 여기에 이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애플발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IT 관련 업종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노조 부분 파업 결정 소식에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였고요. 장중 이제 미국 무역 분쟁 우려가 이제 완화가 되고 이제 국제유가 반등 영향으로 낙폭을 좀 축소하고 중국 증시의 낙폭도 축소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시장도 역시 장 막판에 반등을 조금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술주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국제 유가가 장중에 4% 넘게 급등한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일부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우호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이제 상승에 기여하면서 양국 정상회담이 12월 1일 회담 및 만찬으로 격상됐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오후 들어서 국제 유가 상승폭이 줄고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영국 블랙시트 관련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으면서 상승폭을 좀 축소하였습니다. 매매 컨셉까지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애플 중심으로 기술주가 이제 급락 영향으로 이번 주에 변동성은 크지만 여전히 박스권은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기준 700포인트를 이제 수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한다면 본격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말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남이 성사됨에 따라서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점차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고 그간 관세 인사 등을 중심으로 무역 갈등을 연출하고 있는 G2 정상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분명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전반적인 수급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 중심으로 보면서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매매를 좀 임해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코스모 신소재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1967년에 자기 테이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2010년에 GS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2011년 코스모 신소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이형 필름, 인슐레이션 필름 등 제조와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 프린터용
토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와 삼성 SDI 등 메이저 브랜드들을 그 최대 매출처로 하면서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동시에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거래선을 다변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매출 중에 수출 비중은 85.8%를 차지하고 있고요. 2차전지 양극화 물질 그 라인 증설을 2016년 12월부터 진행하면서 LCO 부분은 2017년 상반기에 설비 테스트를 완료하고 8월부터 양산하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용은 2018년 3월부터 현재 설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코스모 신소재를 가져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혁신 경제장관 회의에서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전기차 급속 충전기 만기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고, 유럽 디젤차 운행 규제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탈리아도 2018년 7천 대에서 2025년 13만 대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는 당연히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NCM 양극화 물질을 양산하면서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 매매 그 컨셉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지금 가격부터 18,000원까지 최대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차 22,500원, 2차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